8월 22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풀 시간 주고 난 계속 신경이 1단원에 지금 쏠려 있거든. 왜 그런지 알지? 어려우니까, 그지? 더 질문 있고 하면 계속 얘기해야 된다. 나 이거 안 돼요. 얘기해줘야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뭘 줘야 될지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길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 내가 좀 신경 써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사전 지식으로 요런 거 우리 배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거, 원자를 옛날에는 그냥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정말 단단한 공으로 생각했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고, 그 이후에 어떻고, 뭐 이렇게. 응?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음극선 기억나? 오케이. 음극선 가지고 결국은 그 음극선을 만드는 존재가 뭐라고? 전자거든, 전자. 그치? 아, 전자가 따로 분리될 수 있구나. 그래서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지? 이 아저씨가? 이름이? 탐슨 아저씨. 그치? 그 다음에 금박에 헬륨 원자 핵인 알파 입자를 쏴서 이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뚫고 지나가는데 뒤로 튕기는 게 정말 레어템으로 있더라. 그래서 정말 무거운 어떤 밀도 높은 질량이 큰 그런 입자가 딱 모여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지. 누가? 러더퍼드 아저씨가. 그지? 그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성자를 발견, 그지?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 이런 것도 시험 칠 때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했잖아. 원자 모형 다 했잖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를 보니까, 1800년대 후반, 초반, 1900년 초반, 이때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지 아니? 이걸 연구하려고 뭐가 생겼는지 아니? 너네 아마 들어봤을걸? 양자역학이 생겼어. 양자역학. 들어봤지? 양자역학 하면 제일 유명한 아저씨가 누구야? 뭐라고? 정답. 아인슈타인. 그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인이 딱 들었을 때 아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그지? 아인슈타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아저씨가 누구냐면 보어라는 사람입니다. 보어. 대강 연상을 해봐. 이렇게 생겼어. 머리가 되게 커. 외국인인데 그리고 길어. 크고 길어.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커서 그런지 되게 똑똑한 접근을 한 거지. 똑똑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있던 원자의 어떤 개념을 깨부수고 잘 만들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걸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 그거야. 잠깐만,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빛에너지로 이렇게 방출되는 게 아니고 끊겨져 있어. 왜 연속이 안 되고 끊겨져 있지? 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돼. 좀 이따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시작 지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수소 원자, 뭔지는 알 거야, 수소. 그지? 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트라는 접두가 뭐냐면, 앞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 스펙 하는 게 이제 앞을 보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은 뭐냐면, 빛이 앞으로 좀 펼쳐져 나가는 거.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을 수 있어. 무지개 만드는 거. 뭘로 만들어? 프리즘이라고 들어봤니? 프리즘 가지고 단일 광선이 있으면 이게 굴절률이 빨주노초 파는 색깔마다 달라서 굴절이 돼서 펼쳐지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보면 이제 빨주노초 파는 거가 다 보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걸 이제 프리즘을 가지고 이제 빛을, 스펙트럼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라 하는 거는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된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한 번씩 보면 기본적으로 무지개. 그지? 그게 연속 스펙트럼. 쫙 이어져 있잖아. 애매하게 빨간색에서 노란색 가고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런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이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 보라색까지 딱 가는데 여기에 잠깐만 실제로 색이 있고 딴 데는 색이 없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뭐 대학교 과학 실험실에서나 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뭘 했는지 보자.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난 그걸 다 전달할 거야. 수소 방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대. 이게 뭐냐? 여기 안에 수소 넣어놨어. 형광등 같은 거. 형광등 뭔지 알지? 그지? 형광등 같은 건데 안에 수소를 넣어놨어. 기체 수소. 넣어놓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전극을 엄청 높게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점차 높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찌직 하면서 방전이 되는 거지. 번개 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중간에 여기 있던 수소들이 어떻게 되겠니? 전기 맞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린 전기 맞으면 쓰러지겠지만 수소는 전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기억해도 누가 흡수하냐 하면 수소야. 수소인데 수소에 전자가 흡수하는 거야. 후자가 아니고 전자야. 됐지? 전자가 흡수하는 겁니다. 전자 뭔지 알지? 마이너스 입자. 걔가 흡수를 했다가 자 에너지가 높아지면요 여러분 여기 에너지가 높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은 분필이 있습니다.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위치에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자연 현상의 섭리야 이거.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진행된다. 오케이? 자 수소 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졌어요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돼? 알아서 지가 그지? 빨리 내려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다시 진행이 될 거야. 봐봐. 에너지를 받을 때는 흡수하는 거 아니야. 에너지 흡수하는 거 전자가. 근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뭐니?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안 그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온다는 거는 방출이잖아. 그렇게 방출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띠로 나타나는 거야. 띠로. 방출되는 에너지야. 빛도 에너지잖아. 안 그래? 맞지? 그치? 띠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띠가 연속적인 게 아니고 띡띡띡띡 떨어져 있다고.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지. 보호 아저씨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 볼게. 흰 분필이 없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걸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참 무서운 생각이기도 해. 그럼 전자는 원자에게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갈 때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로 갈 때 그 연속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 수소 원자의 그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었단 말이야. 띡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라고 하면 뿅!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원자핵에 가까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요 원하고 요 원, 사실 9다. 9인데 요 사이에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옛날 귀신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지. 옛날 요 정도 끝나? 막 가다 보면 여기 귀신 있어. 피를 흘리고 하면서 와 무섭지. 뒤에 돌아 도망가면 여기 갑자기 뿅 나타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귀신 영화, 그지? 귀신 영화야, 전자가. 왜? 여기 있던 전자가 무서워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중간 과정이 있다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돼. 왜?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 과정 없이 여기서 뿅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요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가 다를 거 아니야. 다른 게 띡띡띡띡 떨어져서 나타나게 돼요. 선 스펙트럼. 그런 의미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거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의 운동. 전자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거, 보호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아까 봤지, 그지? 원형 궤도를 따라서만 운동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야. 됐고. 그래서 그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봤던 요게 하나의 껍질, 하나의 껍질, 하나의 껍질, 하나의 껍질. 이게 다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니? 그 다음, 전자는 그러니까 껍질에만 위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이에는 위치할 수 없다.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원자핵이, 여기 원자핵인 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그지? 플러스 있는 거. 그지? 제일 가까운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 M, N. 그 이상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배우니까. 됐지? 네 개만 알아두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괄호 열고 붙어져 있지. 그지? 뭐라고? N 이퀄 1, 2, 3, 4까지를 알고 있어야 돼. 교육과정에서. 자, 그냥 KLMN. 그러니까 이 KLMN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이 에너지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대표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양자, 수라는 값으로 1, 2, 3, 4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양자수는 어디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있는데 우리는 알 필요 없다고. 1, 2, 3, 4만 알면 된다고. 됐지? 다시 넘어와서 되게 피곤한갑다. 재밌게 수업해야 되는데. 자, 주양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주양자수,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얘기해 볼게. 양자가 뭔지 아니? 진짜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키우는 양자지, 그지? 그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 양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퀀텀이라고 해요. 퀀텀. 퀀텀. 이게 양자 역학할 때 양자가 이 양자야. 그러면 그 양자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의미를 설명하려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연속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또는 지점을 양자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돼.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축, Y축, 3차 함수 곡선. 됐니? 3차 함수 곡선 있지, 그지? 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그지? 이런 거는 양자 역학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건. 근데 어떤 게 양자 역학적 표현이냐면, 그지? 응? 딱 X축, Y축 있는데, 여기 순서쌍을 딱, 매겨서 1,1, 1,2, 1,3, 2,1, 2,2, 2,3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잖아, 그지? 얘들은 서로 양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다 떨어져 있는 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잖아. 알고 보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전자라고 하는 놈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갖거나 공간을 갖지 않더라고. 떨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미세한 어떤 입자의 움직임을,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양자 역학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막 계산하고 해야 되거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세한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는 메인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메인, M-A-I-N, 메인 알지, 그지? 주가 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건 딱 무슨 의미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수준을 양자수라고 하는 거야. 1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자, 혹시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있습니까? 그러면 n이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어느 쪽이 에너지라고 했잖아. 이제 에너지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어느 쪽이 에너지 큰 거니? 왠지 주현이 너 맞출 것 같아. 이거. 정답? 역시. 다음 몇 그릇 더 먹어, 그지? 가치가 있네, 그지? 2가 더 커. 좀 이따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거야. 외우라고 안 할 거야.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1보다 2, 2보다 3, 3보다 4가 에너지가 큰 거다. 요 정도까지 딱 알아두면 돼. 됐나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거다.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거다. 오케이? 됐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이 나와. 요것도 이제 교육과정상 정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이 준위라고 하는 거는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준. 에너지의 크기, 수준, 계급,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주양자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실제 에너지 값. 자, 외워야 됩니다. 띠링, 외워야 됩니다.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양자수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한번 적어볼게. E는 에너지야. 에너지, 됐지? 에너지. 여기에 N을 붙인다는 것은 주양자수 N일 때의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E1, E2, E3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에 N 제곱분의 1312 맞지? 그지? 1312 여기 단위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Look at me. 킬로 줄 퍼 몰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된다 라고 배웁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 1에 있는 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수소의 에너지 아니야. 수소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됐지? 주양자수 1에 어떤 전자가 있다고 하면 이 원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312kJ/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행스럽게도 분자는 상수야. 좀 복잡하지만 그지? 상수니까 좀 그래도 이제 뭐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얘기한다고? 전자.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에 있는 전자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 원이라고 하면 주양자수 1에 있는 전자 1몰이 가지는 에너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자 1몰이 가지는 에너지. 그 단위가 그래서 킬로줄 퍼몰. 줄이 뭐니? 에너지 단위지, 그지? 킬로줄은 줄에 1100겠지, 그지? 킬로가 1000배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요렇게 일단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네. 이상한 거 없니? 에너지인데? 마이너스라고 좀 얘기해줘. 그래, 마이너스.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지? 이상한데? 에너지는 플러스 아니야?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요걸 한번 시도해 볼게. 설명을. 잘 봐. 다 지워. 지금부터 한 2분은 집중해서 봐줘. 요걸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봐봐. 아까 내가 이거를 떨어뜨렸잖아. 그죠? 떨어뜨렸을 때 이때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 위치 에너지가. 언제가 높아? 높을 때가 더 높아.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내가 저 밑에 1층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많냐? 1층에 멈춰 있을 때 지금 내가 멈춰 있을 때 누가 에너지 더 많냐 하면 5층에 있을 때 에너지 더 많다고 해야 돼. 왜? 난 증명할 수 있어. 창문 좀 열어볼래? 내가 나가보면 알아. 나가보면 1층에 도착할 때 나 뭘 갖고 있어? 꽤 빠른 속력을 갖고 있지 않겠니? 부딪히면 확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1층에 똑같은 조건에서 1층 높이 있을 때 5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뭐도 갖고 있니?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지, 속력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니까 1층에서 똑같은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 같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까지 더 갖고 있잖아. 그지? 5층에 있는 어떤 입장은 1층에 있는 입장보다는 뭐 그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더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위치 에너지가 뭐 때문에 생기니? 위치 에너지가. 내가 대답할게. 항상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를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천체인 지구가 엄청 질량이 클 거 아니야, 그지? 질량체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라는 게 덩치가 크니까 나도 질량을 갖고 있다 보니 나를 땡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위치 에너지야. 됐지? 자, 아까 얘기해볼게. 1층에 있을 때보다 5층에 있을 때 위치가 에너지가 어떻다고? 더 크다고. 왜? 중력이 아래쪽으로 쭉 당길 거니까 그 힘 때문에 점점 속력이 만들어지고 운동 에너지 만들어지잖아. 그지? 더 크지? 한마디로 지구라는 질량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멀 때가 위치 에너지가 뭐? 지금 내가 방금 되게 중요한 말 했다. 지구란 질량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하고 비교하면 지구란 질량체가 있을 때 언제가 위치 에너지가 더 커? 이때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지. 그지? 왜? 얘는 가만히 놔두면 뿅 떨어지면서 여기 왔을 때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거든. 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 가지니까 그만큼 더 많다고 에너지가. 오케이? 맞지?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걸. 왜 내가 지금 원자 얘기하면서 지구를 얘기했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봐봐. 지구가 나를 땡겼지. 인력이지. 그지? 끌어당겼지? 원자 이건 양성자가 있어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어. 그지? 끌어당기겠지. 안 그래? 맞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끌어당기지. 당기는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전자 있을 때하고 여기 전자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전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인력은 상관없이 이 두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는 뭐야? 예를 들어서 얘 위치까지 갈 때는 양성자 때문에 끌어당겨져서 어떻게 되겠니? 점점 더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얘는 그냥 위치 에너지만 있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 멈춰 있었지만 이때가 뭐니?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인력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인력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인력의 영향을 주는 중심 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오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아마도 학교에서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시도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됐니?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걸 내가 지금 설득한 거야. 오케이? 됐죠? 요걸 딱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아까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마이너스, 그지?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야? 자, 생각해봐. 그럼 멀리 떨어지다 보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지. 무한대 갔다고 치자. 무한대까지. 원자핵이 여기 있는데 무한대까지 전자가 갔어.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니 없니? 너무 멀면 힘이 없잖아. 그지? 좀 가까우면 좀 당길 수 있는데 너무 멀면 힘이 없잖아. 그지? 그때 무한대일 때는 힘으로 당길 수 없으니까 그때 그 무한대 거리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0이라고 약속합니다. 무한대,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무한대로 떨어졌을 때의 에너지를 0으로 약속한 거야. 힘이 관여를 못하니까. 됐니?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0이라고 하면 꼭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가까워지는 게 작아지는 거지. 방금 내가 계속 그 얘기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더 가까운 데는 마이너스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우리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이해 안 될 수 있지만은 약속, 정의를 어떻게 했냐? 힘이 관여하지 못하는 무한 원점에서의 에너지를 0으로 약속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 딱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mol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되고 요 페이지까지 하고 피곤하니까 좀 실감내요. 봐봐 생각해볼게. 한번 생각해볼게. 1312 어때? 숫자가 좀 더럽다 그지? 그럼 이러면 나는 보통 용감하게 그냥 이 n은 마이너스에 n제곱분의 a라고 할게. 그냥 단위도 안 쓰고. 됐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n제곱분의 됐지? 그럼 이 원은 얼마야? 이 원은 마이너스 a야. 맞지? 이 2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2 인정? 그지? 마이너스 9분의 a 마이너스 16분의 a 어때? 맞지? 1, 2, 3, 4가 부모님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1, 4
9,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에너지가 주양자수 1일 때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라는 에너지야. 그리고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A야.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1A고 4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1A고 5일 때는 절대 안 물어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요거도 이제 애들이 어려워 적응을 잘 못하거든. 자, 기준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지 아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기준 에너지는 무한 원점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에너지를 뭐라고 약속한다고? 0. 그지? 0이지. 그러면 아니 한마디로 전자가 가진 수 있는 에너지 중에 제일 큰 게 뭐니? 0이야. 맞지? 제일 큰 게 제일 멀리 있을 때가 0이야. 맞지? 그잖아. 그러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는 뭡니까? 여기서. 누가 말했네. 뭐라고 했지? 플러스야? 전자는 최대값이 0이거든? 그럼 그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지, 그지? 에너지가. 그지? 내가 말한 건 최소의 에너지를 물어봤거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는 뭘까요? 보이잖아, 지금. 보이잖아. 이걸 보면,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안 그래? 주양자수가 1부터 시작하는데 1 넣었을 때 제일 작잖아. 그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고. 이게 제일 작은 거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로 전자는 마이너스 A라는 에너지부터 0이라는 에너지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폭이 얼마야? A야, A. A 차이만큼 나는 거지. 맞지? 다른 말로는 1312 킬로줄만큼 나는 거지. A가 1312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딱 받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양자수 1, 2, 3, 4일 때 그 값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A야. 보면 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요 정도가 에너지가 0이라고 하면 돼. 0. 0이 있다고 하자. 그럼 1일 때는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A. 됐니? 마이너스 A라고 하면 2일 때는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 4분의 1A 아니야. 그지?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까지 잘 보고 시작하고. 마이너스 4분의 1A는 어디 있는데?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럼 중간이 마이너스 4분의 2A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A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위쪽에 있지, 위쪽에. 그지? 0,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4분의 1A는 중간에서 위쪽에 있지. 맞지?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2일 때 에너지는 요렇게 있는 거야. 중간보다 위쪽에 있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A를 9등분해서 여기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9분의 1만큼 내려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이너스 9분의 1A니까 9분의 1만큼 9등분해서 9분의 1만큼만 내려온 거야. 16분의 1A는 16등분해서 16분의 1만큼만 내려온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 주양자수 1일 때, 2일 때, 3일 때 조금 더 올라가고 4일 때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 간격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점점. 한마디로 주양자수 1에서 딴 데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왜? 에너지 폭이 크니까. 에너지 많이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된다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면 성공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좋아요. 좀 집중력이 나쁘지 않네. 설명했고. 지금 방금 이 설명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조금은 연결이 될 거거든요. 조금 연결이 될 거고, 여기 좀 쉬울 거야. 좀 쉬울 거고, 그 다음 설명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그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쉬고 하겠습니다.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걸 이제 KLMN 껍질이라 하고 주양자수로는 1, 2, 3, 4라고 한다. 그 에너지는 E는 마이너스 분의 1, 3, 1 kJ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는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거 한번 보자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자가 어떤 껍질에서 어떤 껍질로 이동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용어가 그래. 전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 됐지? 항상 전자가 어떤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나가거나 들어온대. 전자가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뜻이지. 안 어렵지? 이 정도? 그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둘게요. 용어부터. 전자의 상태를 따져서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안정하고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round state. 스테이트가 상태야. ground. 땅. 그지? ground state.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다른 지점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높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excited state. excited state. 됐지?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용어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뜬 상태는 any, 1이 아닌 모든 곳, 어떤 곳이든 1이 아닌 any 이상인 어떤 전자껍질이 있어도 이걸 들뜬 상태라고 얘기한다. 나는 거죠. 됐지? 어렵지 않지 이거? 이때 그림 볼게. 그러면 언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언제 에너지를 방출할까? 아까 내가 왜 멀리 떨어진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근데 그걸 0으로 약속한다 이런 얘기 왜 했는지 아니? 자연스럽게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야. 봐봐. 생각해봐. 원자 핵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멀리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럼 뭐 했겠니? 흡수했겠지 에너지를. 원래 300원 갖고 있었는데 700원이 되려고 하면 400원을 누구한테 뺐든지 어떻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흡수됐겠지 에너지가. 맞지? 주양자수가 더 커지는 전자껍질로 전이가 됐다고 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뿅뿅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면 이건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 감소한 양만큼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나가는 에너지가 뭘로 표현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기파로 표현됩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전자기파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전자기파예요. 빛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은 빛 중에도 우리가 좀 들어본 빛이 있어요. 어떤 게 있지? 은행빛 이런 거 말고 어떤 빛이 있지? 뭐라고? 방사선. 방사선이라고 했어. 맞습니다. 방사선. 그거보다 조금 더 익숙한 건 뭐냐면 자외선, 적외선. 그지? 들어봤지, 그지? 그 뭐 햇볕 쨍쨍 할 때 너네 안 바르니? 덕지덕지? 바르지, 그지? 얼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지? 그 뭐지? UV 블락 크림 같은 거 바르지. UV 블락이 뭐냐면 UV가 자외선이라는 뜻이고 블락은 막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거든.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이렇게 직접 조사되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춰지면 피부 세포의 DNA까지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오류, 피부 세포의 노화, 오류, 심하면 암이 발생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크림이 있다면 웬만하면 햇볕, 특히 에너지 셀 때는 바르는 게 낫겠지. UV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데 그러지 마. 일반 교양이야. UV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V가 violet이야. violet이 뭐지? 보라색. 했니? U는 울트라입니다. 그러니까 ultraviolet입니다. UV라는 게 ultraviolet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자외선.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가시광선이야. 보이잖아. 색깔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건 가시광선이지, 그지? 근데 보라색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색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고구마를
자색 고구마라고 하잖아. 그지? 먹어봤지? 그러면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뭐라고 하냐면 자외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적외선. 들어봤지? 적외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시광선 기준으로 빨간색의 바깥쪽이 적외선, 보라색보다 더 밀려나간 게 자외선이야. 근데 이게 에너지가 달라다. 어떻게 다르냐? 가시광선에서도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약하고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강해. 됐니?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으면 보라색 쪽 가면 에너지가 강해지거든. 근데 보라색보다 더 넘어간 자외선은 뭐야? 에너지 더 강하겠지. 빨간색보다 못 간 적외선은 에너지 더 약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이나 한의원 가면 빨간 불빛 나는 등이 있지, 그지? 그런 거 혹시 봤는지 모르겠다. 뭐 무릎이나 이렇게 아프면 거기 딱 따뜻한 빛 쬐면서 이제 물리치료 하거든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 치료기라고 합니다. 왜? 빨간 빛이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람을 혼동시키는 거야. 사실 적외선은 빨간 빛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됐지? 적어도 그게 자외선 치료기는 아닌 거지. 자외선 맞으면 갈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건 아니다. 적외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내가 얘기한 거는 UV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근데 그 개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흡수되고 방출된다는 거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뭘 외우면 되는 거야? 어디에 있을 때가 에너지 더 크다. 이유는 뭐다. 요걸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갈게. 기본 문제 빼고요. 그다음 이론으로 그다음 이론 넘어가서 수소 원자의 전자 전이 이제 수소에 직접적으로 전자전이 와 여기 팔 피고 풀어 그래 잠깐만 전자전이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아까 막 탁탁탁 끊어져 있던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지? 그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수소 원자가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5, 6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절대 안 나온다, 문제에서. 알겠지? 뭐 1, 2, 3, 4 있다고 하자. 그러면 빛이 바깥에서 보인대. 그럼 에너지가 나온 거 아니야? 맞지? 에너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지? 전자가 먼 쪽 전자껍질에서 가까운 쪽 원자에게 가까운 쪽 전자껍질로 내려왔지. 내려오면 그만큼 방출하잖아, 에너지. 그지?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생각해봐. 어떤 N2 이상인 그 전자껍질에서 N이 1인 쪽으로 내려올 수 있지. 그지? 또 3 이상인 데서 2로 내려올 수도 있고 4 이상인 데서 3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지? 그렇게 될 거야. 여러 종류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지? 에너지 차이. 근데 이 에너지들이 다 연속적인 에너지는 아니라고. 다 딱딱 특정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해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딱딱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딱딱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스펙트럼이 이렇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냥 그게 다 선 스펙트럼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물의 영장이긴 한데 자연을 압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그지? 자연을 이해할 때는 항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자연을 왜곡해. 왜곡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걸 분류하고 나누고 분석한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전체의 스펙트럼이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람 이름입니다. 라이먼, 발머, 파션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됐죠? 요렇게 이런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묶음 이런 뜻이야. 묶음. 어떤 묶음인지 소개할게요. 라이먼 계열은 1로 내려올 때 주양자수가 1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선들이 묶음이야. 됐니? 발머는 2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거. 파션 맞지? 파션은 3으로 내려올 때 3으로 내려온다는 거니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으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그
선 스펙트럼의 묶음을 얘기하는 거야. 라이먼 계열, 발먼 계열, 파션 계열. 근데 이 묶음을 따져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1로 내려오는 거는, 2 이상에서 1로 내려오는 거는 딱 자외선이야. 100%. 자외선이야.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2로 내려오는 거는 딱 가시광선은 아닌데,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 대표적이야. 요거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자, 2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N이 3, 4, 5, 6에서 2로 내려오는 거는 가시광선입니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수능이 나온다. 그지? 근데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이제 폭이 더 커졌잖아. 살짝 넘어와서 자외선이 돼. 자외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발머 계열의 대표는 가시광선이긴 한데 모든 게 가시광선은 아닙니다. 2로 내려오는 게. 3, 4, 5, 6에서 내려오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볼 거야. 여기 보면 요 색깔 나오는 띠 있지, 그지? 몇 개 있니? 앞에 페이지에 띠 몇 개 있어? 색깔이 보이는 띠가 몇 개 있냐 이거지. 앞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띠 몇 개야? 아니면 용감하게 얘기해 줄래? 4개요. 정답! 4개입니다. 4개? 왜 4개입니까? 요걸로 생각하면 돼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로 내려오는 에너지를 대표하는 선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이니까 색깔로 보이는 거지. 딴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4개, 선 4개 있습니다. 수소는 전자 딱 하나밖에 없고 그 전자가 행동할 수 있는 건 딱 제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3, 2, 4, 2, 5, 6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 4개 보여? 이거 선 4개 보여? 이거 수소거든? 선 4개 보이지? 보이지? 색깔이 어떻게 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맞니? 됐지? 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 그럼 여기서 파란색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어떤 전자전이, 3, 2, 4, 2, 5, 2, 6이 중에서 어떤 전자전이에 해당될까요? 파란색. Anybody answer me? 어떤 전자전에 해당될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가 뭘 기대하고 물어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3에서 2로 내려오는 게 더 크겠니? 4에서 2로 내려오는 게 더 크겠니? 4에서 2겠지, 그지? 그럼 제일 큰 게 뭐겠니? 6에서 2겠지. 이 4개 중에는. 그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느 쪽으로 간다고? 빛은? 색깔이? 보라색. 맞지? 보라색 쪽으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심한 놈이 자외선이야. 에너지 엄청 큰 거야. 그리고 빨간색보다 더 약한 놈이 적외선이라고. 엄청 약하니까 그 치료하는 데 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파란색이라는 건 제일 센 보라색을 기준으로 몇 등이야? 2등이지, 2등. 그지? 2등이면 제일 센 게 가시광선 중에서 6에서 2일 거니까 2등은 5에서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5에서 2로 내려가는 게 파란색이 되는 거고 3에서 2로 내려오는 건 빨간색이지? 이제 꼴등. 그거하고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펼쳐보면 밑에 숫자 있지? 복잡한 숫자 있지? 그치? 숫자. 410, 656 이런 거 숫자 보여?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노미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서 좋지. 그치? 길이야, 길이. 파장이 뭔데? 파장이 뭐냐면 파도 칠 때 그 울렁하는 게 파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쌓인 곡선이 파장이야. 그치? 이게 파도는 어떻게 돼? 하면서 이게 진행되지, 그지? 그지? 이 파장이 진행이 되잖아, 그지? 그 파장을 표현하는 걸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이 진행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장을 보면 파장의 맨 꼭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게?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파장의 맨 꼭대기를 뭐라고 하게?
오, 잘했어요. 마루.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게? 골. 그렇지. 오, 배운 여자구나. 잘했어.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산의 꼭대기를 산마루라고 해. 그리고 산하고 산 사이 여기를 골짜기라고 해. 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마루와 골의 중심선부터 반복해서 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가는 데까지 여기를 한 파장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의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장의 길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파장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빨간색이 656, 보라색은 410이니까 어느 쪽이 파장의 길이가 큽니까? 빨간색이 크죠?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 빨간색 에너지가 작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에너지는 작아진다. 맞는 말이지? 그지? 요거도 정확하게 딱 고정시켜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에너지 크기는, 그 파장에 해당되는 에너지 크기는 작아진다. 파장은 람다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 인자 아닙니다.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갖고 있는 그 파장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했지. 파생계열 뭐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좀 복잡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게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계산하는 거야, 계산. 아주 복잡한 계산 안 시킵니다. 근데 적어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돼. 누구하고 누구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실전 자료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아까 말했잖아. 1312 대신에 여기는 K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수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돼. 비교만 할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자가 전이 됐을 때 빛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빛 에너지는 결국 뭐냐면, 생각해봐. 이때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때의 에너지하고 이때의 에너지 차이지. 차이가 나오는 빛 에너지야. 됐지? 그럼 빛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를 뺀 값이다. 이러는 거야. 델타라는 말이 뭡니까? 델타?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 E, 그러니까 이 주양자수 사이의 에너지 변화량. 이게 빛 에너지 크기나 마찬가지다. 어렵지 않지? 괜찮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전자전이 A, B, C, D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대로 내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 잘 봐. 잘 봐야 돼. 진짜야. 정색할게. 자, 1이 뭔데? 주양자수가 1인 상태, 최저치 에너지. 1인 상태에서 무한대로 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처음 상태가 뭡니까? 1인 상태잖아, 그지? 요 규칙대로 하면 에너지 처음 상태는 마이너스 주양자수 1이니까 1의 제곱 분의 K라고 표현했지, 지금 여기서는? 됐지? 단위 안 쓸게. 됐나요? 빼기, 맞지? 빼기 어떻게? 마지막 거. 나중 상태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분의 K. 원래는 무한대는 제곱하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왜? 무한대는 값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곱이라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우 큰 값의 제곱이라고 생각할게. 됐지? 그러면 매우 큰 값분의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유한 확정값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큰 값 분의 어떤 특정 값.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 극한 배웠니? 극한? 안 배웠나? 배웠나? 극한에서 이거 어떻게 돼? 0이지, 0. 그지? 0, 띵, 없어지면 그냥 이게 돼. 오, 간단해.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K야, 그냥. 맞나? K라고 돼 있지, 그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요 차이가 마이너스 K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1에서 무한대로 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절대값만큼이 흡수됐다는 뜻입니다. 절대값만큼 흡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가 더 높은 데로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B 볼게, B. B는 뭐냐면 2부터 1이야. 맞지?
자, 시작 지점. 처음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고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이거 익숙해집니까, 이제?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k에 더하기 k입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맞지? 4분의 3k. 4분의 3k가 되죠. 오케이. 이건 뭐다? 이건 방출된 빛이 4분의 3k라는 뜻이죠. 4분의 3k.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의 크기에서 이 에너지 크기를 빼니까 그 차이, 방출된 빛 에너지 크기. 그지? 그게 4분의 3k라는 뜻이죠. 이제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D 볼게, D. D는 4에서 3. 이게 내려오는 건 다 방출입니다. 맞죠? 내려오는 건 다 방출이야. 4에서 3이라고 하면 시작 지점 4가 마이너스 16분의 K고 마이너스 9분의 K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바로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 16 곱하기 9를 분모, 베이스로 깔고, 이쪽으로 9를, 올리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네. 더하기 16. 오케이? K. 그렇게 하면 16 곱하기 9는 4, 3, 12, 12, 144. 144고, 요거는, 네? 7이지, 그지? 144분의 7K가 되는 거지. 작은 값이지, 엄청 작은 값이지. 20분의 1보다 작네. 요렇게, 계산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뭐가 크다, 뭐가 작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 근데 연습 안 해보면 어색해. 어려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연습이 조금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이론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자료가 하나 더 남았어. 더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수소원자 가시광선 영역 선 스펙트럼.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6, 2, 5, 2, 4, 2, 3, 2. 요 네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선 스펙트럼. 똑같아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됐죠? 단위는 뭐지? 킬로줄 퍼모리알. 답할 때 마지막에는 적어줘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서답형에서. 아시겠죠? 단위 안 적으면 감점되죠? 자, 1번부터 지금 뭘 요구하는지 볼게요. 전이, 전후, 주양자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빛 에너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진다. 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뭐라고? 작아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건 파장이 작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걸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당연히, 주양자수 차이가 크다는 건, 당연히 에너지 차이가 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클수록, 방출한 빛 에너지가 커지고, 그지? 파장은 짧아진다. 이걸 연결해서 한 방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니?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6, 2, 5, 2, 4, 2, 3, 2만 볼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따로 표현 안 할게. 6에서 2 빼니까, 36분의 8이 된대. 5, 2 하니까 100분의 21, 16분의 4, 36분의 5. 이렇게 된대. 됐지? 보니까 어떻게 됐니? 지금 봐봐. 36분의 8이 36분의 5보다 당연히 크지? 이쪽이 큰 거야. 그지? 점차 줄어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2를 기준으로 6일 때가 제일 크고 5일 때, 4일 때, 3일 때. 이렇게 점차 줄어들었지. 그 파장을 보니까 410부터 650까지 올라갔잖아. 파장의 길이는 길어진다는 걸 아까도 보여줬죠.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에서 선이 있을 때, 그지? 떨어져 있는 선이 있을 때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 간격이 좁아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좁아져.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 때문이다. 이유지, 그지? 왜? 이유 볼게.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웃하는 전자껍질 에너지 유닛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뭘 보면 되냐 하면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커지면 팍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점차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로 따졌을 때는 6위가 있고 5위가 있고 4위가 있고 3위가 있을 때
생각해봐. 6에서 2로 내려올 때하고 5에서 2로 내려올 때 6과 5 차이잖아. 차이가 작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보다 5하고 4는 차이가 좀 더 커. 그거보다 4와 3 차이가 더 커. 그러니까 6, 2에서 선이 하나 나왔다고 하면 5, 2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니? 그 에너지 차이 간격이 제일 좁은 거야, 좁은 거. 제일 좁다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사이지. 사이는 좁긴 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멀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위가 제일 넓으니까 턱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렵지? 그지?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점차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점차 좁아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좁아진다.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를 가지고 델타 값을 만들어보면, 변화량을 만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까지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를 풀 때 뭐 학생들이 좀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이게 잘 이해 안 되고 외우다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좀 집중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간이 약 18분 정도 남았는데, 욕한 거 아니다.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뭐지, 이거? 개념 바로 확인 문제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을 받을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앞에 쪽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